이번 지방선거 결과 제 예측이 100% 맞았습니다. 특히 하정우 전 AI 수석이 결국 나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은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었죠. 또 한동훈이 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라고 영상 제목에까지 박아뒀었고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정치 중독 기자로서 지금까지 지선, 총선, 대선, 탄핵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예측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영상들이 증명을 했죠. 심지어 저번에 홍준표 전 시장이 저번 국힘 대선 대회 때 떨어지고 정계 은퇴를 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맞춘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 이제 거대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문조 털레요라는 단어가 생기는 등 진보 진영의 내부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이 또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예측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극초반에 100% 탄핵될 것을 맞췄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머릿수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을 안 당할 것 같냐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 결코 적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었죠. 자, 이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분명 지선 전에요, 정청래와 조국과의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지금 당장 나와서 조국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조국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다, 엄청나게 난감해질 거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비겁하게 청와대 뒤에 숨어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과 진보 스피커들끼리 서로 싸우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이재명 본인은 욕을 먹기 싫어서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조용히 보고만 있었죠. 자,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 말대로 정확히 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십시오. 이지은 대변인이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처럼 되시나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센 비판을 남기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미리 경고하고 예측했었던 최악의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주변에서요, 말을 해줘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도요, 지 잘난 줄 알고 멍청한 결정들만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이랑 똑같이 나락으로 직행을 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특히 중도층 70-80% 이상이 반대하는 공소 취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잘 들으세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끝은 100% 안 좋게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쫓겨나든 탄핵을 당하든 그 기로에 서면 몰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국민들이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검찰 개혁이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직 본인의 재판 공소 취소라는 사적인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검찰 개혁을 묵살했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경찰 탓만 하면서 검찰도 공무원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냐, 온갖 변명을 대면서 국민의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 이유인 제1과제인 검찰 개혁 따위 안 한 거예요. 오로지 본인만을 위해서 본인이 편하자고 안 한 거죠. 이건 좌우를 떠나서 팩트입니다. 이제부터요, 2030 남성뿐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봉 들고 차가 길거리에 나가서 지켜주었던 젊은 여성들까지 지지율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죠. 젊은 여성들의 표심이 보수 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30 여성표까지 보수 쪽으로 향하는 건 윤어게인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 뜻
선택과 다른 선택들, 그리고 민주당의 기득권화, 부패, 오만함 등 때문입니다. 특히 윤어게인과 거리를 뒀던 한동훈이 돌아와서 보수를 재건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보수 쪽으로 지지율이 몰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부활이요. 이재명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올 본격적인 지옥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정치계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건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무슨 10명, 20명 이긴 것보다 이재명의 미래에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극초반부터 작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정우 수석과 정성호 장관을 곁에 두지 말라고, 그 둘을 곁에 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의중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사람의, 특히 정치인의 어두운 면모, 추악한 면모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데,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의 그 내면에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 사익을 위에 내렸던 그 인사적 결정들이 결국 본인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찬찬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부산 북구에서 진보 보수 중도의 표를 흡수해서 다들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무소속 무연고지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대통령의 운과 권력자의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현재 기득권, 현재 권력자들의 잘못된 선택들과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받는 국민들의 지지와 인정이 뒷받침됐다는 것이죠. 무슨 조국 씨처럼 문재인 백만 믿고 감옥에서 조기 퇴근하는 인간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 한마디 못하면서 뒤에서 돌려가기만 잘하는 유시민 같은 작자들은요, 제가 단연코 장담하건대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못합니다. 100% 예측률을 가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다음 대통령은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남은 20%의 조건도 심플하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처럼 자기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민이 원한 검찰 개혁을 묵살하는지, 사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편하게 얻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입빨린 소리로 타협하는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즉, 한동훈이 국힘 내에 윤어게인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친한계와 함께 보수의 건강한 재건을 이루면서 보수의 새 주인이 된다면 100% 한동훈이 차기 보수 대통령이 된다는 소리죠. 아이러니하게도요, 한동훈은 이렇게 거물로 차기 유력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요, 본인의 목을 칠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신 하정우 정성호 때문에 죽을 거다. 이 둘을 곁에 두지 마라. 국민이 원했던 검찰개혁 임기 극초반에 안 하면 당신이 죽는다. 자, 제 말대로 되고 있죠. 여러분, 한동훈의 본질이 뭡니까? 이재명의 본질은요, 말 장난하는 변호사였다면 한동훈은요, 뼛속까지 상대방을 족치는 검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 집착하는 이유가 검찰개혁은 안 하고 자기 재판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한동훈이 의원이 돼서 돌아왔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의 속마음이요,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더 원할까요? 아니면 한동훈의 뜻을 인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더 좋아할까요? 과연 공소 취소 셀프 사면을 하려고 하면 한동훈은 물론 정청래랑 김어준 같은 진보 일부 스피커들, 이들도 이를 갈고 있고 국힘도 그렇고 중도 국민들 70-80%가 공소 취소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이랑 밀실에서 개같은 뒷꿍꿍이 꾸미지 말고 국민들이 뽑아준 본래의 방식대로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됐다니까요. 오직 지
재판 공소 취소할 대가리만 굴리고 있었으니 이제 신보수의 주인이 돼서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한동훈 앞에서 그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그 이전보다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도 맛볼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요,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이쁘다고 보호를 해주죠? 검찰 개혁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지 재판 공소 취소할 생각으로 검찰 개혁을 개무시한 사람을 왜 국민들이 보호해 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또요, 하정우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 GPT라고 지나치게 띄워줘서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북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요, 한동훈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지 못했겠죠.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자 상징이었던 AI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고, 결국 하정우 덕분에요, 아니지,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요, 한동훈의 대통령 서사가 완벽하게 완성된 꼴입니다. 빌드업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파기환송 이후에 이재명이 100%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했을 때처럼 이 흐름도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윤석열이 왜 나락에 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만함이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 윤석열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계엄을 해도 되겠지,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지 라고 한 오판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검찰 개혁 안 할 거고 내 재판 공소 취소할 수 있겠지 라는 착각. 두 번째, 사적 욕망을 위한 잘못된 인사가 있죠. 윤석열, 이재명 둘 다 통찰력이 없고 시야가 짧고 예측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못 골라요. 잘 못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요,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그 똑똑함이란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예측을 잘하고요, 통찰력, 직관력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윤석열에게 김용년, 이상민이 있었다면 이재명에겐 하정우, 정성호가 있었죠. 제 예측처럼 하정우는요, 이번에 이재명의 뒤통수를 치고 북구에 나갔고 나락에 갔고, 또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남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본인이 검찰에 당할 때 김용남이 애초에 민주당이 검찰에 밥을 사주든 잘 해줬으면 그런 걸 안 당하지 않았냐 라면서 그때 검찰의 행동을 옹호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본인에게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멍청합니까? 세 번째는요, 독재적이고 비열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윤석열은 개업을, 이재명은 공소 취소나 연임을 꿈꾸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욕먹을 것 같으면, 자신이 불리하면 국민들의 목소리도, 진실을 말하는 언론 보도도 모두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은요, 가짜 뉴스로 치부해버리는 비열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잘 보세요.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항상 언론에 대한 태도는 가짜 뉴스가 입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짜 뉴스로 치부해버리면 되니까. 네 번째는 무책임한 도피죠. 정국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요,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해외 일정으로 뺑소니 쳐버리는 무책임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요, 윤석열은 무능했지만 앞뒤가 투명한 멍청이였던 반면에 이재명은 유능한 척 말과 행동은 부산한데 일 처리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긴 게요,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SNS로 투표를 안 하면 저질스러운 국민이라는 등 이런 내용을 쓰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환율을 보여주고 있죠. 최악의 국내 보안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쿠팡만 조지고 전쟁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미리 유가 대책 하나 없어서 국민 세금 몇 조 원만 지원금으로 뿌려대는, 국민 세금만 쓰는 쓰레기 같은 정책들만 하고 있어요. 또 좌우를 떠나서요, 저 같은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이 이상하게 일을 더럽게 안 했던 윤석열 임기 때보다 더 힘듭니다. 이재명 정부 때. 이게 아무리 본인들이 유능한 척, 일하는 척 하지만 이게 다 뽀록이 나요. 결국에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정말 무능하고 일을 더럽게 못합니다. 근데 더 최악인 건 이재명은요,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게 더 역겨워요. 아울러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통찰력도 없고 시야도 짧고 무능한데 제일 안 좋은 점은 둘 다 5살 애새끼인 마냥 고집이 겁나 세서 본인들이 나락을 가는 와중에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두 분 다 똑똑하신지요. 앞으로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과 고립됐던 것처럼 이재명도 극자 유튜버들과 함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지금도 국민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도 끝도 없이 더 멀어질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6년 지선 끝나고 이재명이 정조인지 광해군인지 그때쯤이면 내 판단이 끝날 테니 말씀드린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요, 정조가 아니라 광해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라는 궁궐에서 쫓겨나는지 지금까지 제 예측들이 100% 다 맞았거든요. 블랙캣, 검은 모자를 쓴 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개 말이 또 맞았네 라고 깨달으시면서 재밌게 드라마 보듯이 계속 간전해 보시면 됩니다. 재밌으실 겁니다. 와, 이렇게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캣.